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주 흥미로운 약 비스파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은 절대 안 잊어버릴 것입니다. 버스피론 약은 겉으로 봐도 버스를 닮았습니다. 네, 버스피론과 버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버스에 피로를 얹자. 버스피로 온. 버스에 피로를 얹자. 버스피로 온. 네, 그래서 버스에 피로를 얹음으로써 걱정, 근심이 싹 없어지는 약, 바로 긴장을, 걱정을 없애주는 약, 버스 피로 온입니다. 이야, 기가 막히죠? 이야. 네, 내 살이 지금 웃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약은 어떤 약이라고요? 걱정을 없애주는, 버스의 피로를 얹음으로써 걱정을 없애주는 anti-anxiety agent입니다. 또는 anxiolytics라고도 하죠. 뭐라고요? 이 약은 anti-anxiety agent 또는 anxiolytics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버스에서 걱정, 근심이 풀릴 만큼 적응되는 일은 하루 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다른 약들은 바로 먹으면 바로 효과가 나는데 이 약은 그렇지 않아요. 버스에 타면은 처음엔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2~3번씩 2주에서 4주 동안 꾸준히 버스를 타야지 이제 버스를 타니까 이거 내 집처럼 편하구나 하면서 몸과 마음이 적응을 해서 걱정이 싹 없어진답니다. 와, 이거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루에 2~3번씩 꾸준히 몇 주? 네, 2주에서 4주 동안 쫙 복용을 버스에 타면, 네, 버스에 탄다라는 것이 복용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드디어 몸이 버스에 적응을 한 듯 걱정이 싹 사라지기 시작한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단점이에요. 먹으면 바로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2~3번씩, 네, 2~3번씩 꼭 챙겨 드셔야 되고, 이것을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2주에서 3주 쫙 해야지. 하루 만에 버스에 타가지고 편하다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막 멀미도 날 수 있고 하는데, 하루에 버스도 2~3번씩 2주에서 4주 동안 꾸준히 하면 버스가 완전 내 집 같고 내 차 같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네, 안 잊어먹겠죠? 그리고 버스는 도대체 몇 시간 동안 타냐고요? 네, 버스는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타면 적당해요. 맞죠? 왜냐면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멀리 가면 갈수록 돈을 더 많이 내야 된다고 해요. 그처럼 2~3시간에서 4시간보다 더 많이 타면은 돈을 다 써버려서 안 돼요. 와, 그처럼 약이 우리 몸에서 2시간에서 4시간 동안 이동을 하고 버스가 이동하듯이 이동하다 보면은 다 없어져요. half-life가 2시간에서 4시간이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감기가 2시간에서 4시간이에요. 보통 한국에서는 2시간에서 4시간이면 웬만한 데 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이 부스피론도 긴장이 아니라 걱정 같은 것을 없애주니까 너도 벤조다이제파인 그리고 또는 발비츄레이트과 아니야? 하지만 버스피론은 버스 같은 것이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나는 벤조다이제파인 너 같은 벤츠 안 타. 나는 서민으로서 버스 타고 다닐 거야. 이렇게 함으로써 벤츠와 아주 차별이 되는 약입니다. 같은 anti-anxiety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벤조다이제파인처럼 근육 긴장을 풀어주거나 항경련 anti-convulsant 같은 기능이 없고요. 그리고 정신 운동 사이코모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버스피리언은. 근데 벤조다이제파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벤조다이제파인 같은 경우에는 sedation 하는 효과가 있는데 부스피론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걱정을 모두 떨쳐버리고서 하는 분들은 이 부스피론을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쉽게 저는 치과에서 이제 이런 약을 진료받기
오기 전 만약에 그 환자가 너무 걱정 근심이 많을 경우에는 진료하는 날 2, 3주 전에 이 약을 prescribe 한 다음에 처방한 다음에 이제 2, 3주 지나서 오면은 이제 릴렉스 한 상태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버스를 또 타고 싶을 땐 어떻게 해요? 새로 또 버스에 새로 또 버스에 새로 또 들어가면 돼요. 맞죠? 새로 또 그러면은 버스에서 나를 나를 받아줘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새로 또 하면 떠오르는 뉴로트랜스미터. 네,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 네, 죄송해요. 세로토닌. 네, 세로토닌이 있는데 이 약의 기전이 무엇이냐면 세로토닌 리셉터에 달라붙는 역할을 해요. 어피니티가 있어요. 와,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약이 세로토닌 리셉터에 작용해서 이러한 anti anxiety 효과를 낸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약의 또 특징이 있는데, 자, 이 약은 좀 나에게 좀 무릎 관절이 안 좋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버스를 올라탈 때마다 버스에 새로 또 인을 할 때마다 아이고 네, 내 다리 무릎 니에 스트레스가 가네. 아고니스트. 근데 이 니가 부분적으로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partial agonist. 네, 그래서 세로토닌 할 때 partial agonist처럼 작용을 해서 효과를 낸다고 해요. 네, 세로토닌 리셉터의 partial agonist 역할을 함으로써 anti anxiety 효과를 낸다라는 사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만들면서 재밌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네, 코멘트 같은 거 있으면 달아주시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또 하시는 학업에 그리고 또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